가장 큰 변화는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송파구의 아파트 매도 물량인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 무슨 얘기냐면 경기도 다 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강남을 먼저 팔고 있어요. 첫째, 향후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강남이 확실히 머리가 빨리 돌아가네. 집값이 떨어진다고 가정하는 순간 뭘 파는 게 유리해요? 많이 오른 거, 떨어질 거. 큰 걸 먼저 파는 게 유리하죠. 자산 시장에서는 미래를 전망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원래는 경기도의 매물이 훨씬 더 많이 증가했어야 돼요. 그런데 강남을 먼저 팔고 강남 3구에 지금 합쳐서 거의 3천 건이 증가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 그리고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이 높으신 게 집을 하나 내가 몇 채 들고 있는데 다 전세를 주고 있다. 내가 당장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그 임차 기간이 다만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임대 계약을 난 5년 해놨다고 못 할 건데. 보통은 2년이니까. 그럼 그것도 한도를 정해요. 예, 2년으로 하겠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5월 9일로부터 그 당해 계약의 만기까지 계약 기간까지 입주하면 되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매물을 많이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무주택자가 사게 하고 하는 거야. 집값을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 거야. 그렇지. 거기에 찬착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방법들이 이제 나오는 거야. 우리가 정책을 얘기하고 이런 때는 거창하게 하늘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재명 대통령은 발이 땅에 있어. 현실을 얘기해. 진보경제학자나 이런 쪽에 시민단체도 부동산 얘기를 할 때 그동안 좀 떠 있었어요. 토지 공개념 뭐 이렇게 뭐 하면서 거창하게. 거창하게.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잘 안 맞을 수도 안 와, 있고. 안 와다. 그래서 시장 안정화하고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하게 발에 땅에 있습니다. 현실을 얘기해요. 그 네. 임차인 어떻게 할 건데 거래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럼 거래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2년 동안 임차인이 살 동안 하겠습니다. 근데 5년은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물어보죠.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각이 살아 있어요. 예전에 정책은 상향식이었어요. 그래서 네모를 올리잖아요. 그 위에 가서 동그래져. 그렇지. 근데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네모를 그냥 내려요. 그렇지. 그래서 아마 없어요. 아마가 어디 있어? 그렇지. 행정 실무를 해본 사람은 이게 어떻게 동그래진지를 알거든요,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가 쓰면서 읽어줘요. 그러니까 정확히 2년은 언제 시작한다고요? 공표일로부터 디테일하게 무조건 내리는 게 아니라 옆에 참모들이 충분히 이야기하고 질문 받아서 답변 받아서 본인이 직접 문장을 만들어요. 법리로 바로 쓸 수 있는 문장을. 이런 지도자는 세계에 없었습니다. 그동안도 정책들이 엄청 나왔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동그래져요. 그러네. 그러니까 다 발로 차고 다니지. 이제 발로 찰 수가 없어. 발 차니까 발 아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팔자. 강남이 지급할 정도는 저는 일본의 자산 구조, 자산 포트폴리오하고 우리하고 지금 반대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일본은 실물 자산이 3이고 유동성 자산이 7이에요. 우리는 반대입니다. 실물 자산, 다시 말하면 부동산이 7이고 유동성 자산이 3이에요. 반대야. 예,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 도쿄를 비롯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3분의 1로 부동산 값이 추락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 그날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그런데 그걸 계속 지연시켜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유예에 왔어요. 유예 왔는데 대통령의 모든 행적을 봤을 때 지금 강남에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할 것 같거든. 일본으로 가는 일본의 부동산 가격을 추락으로 가는 딱 시작점. 정치적으로 돈의 유동성을 방향을 트는 겁니다. 진보 정부는 항상 그게 문제가 뭐냐면 모든 나라는 마찬가지로 재정 확대를 하거든요. 재정 확대를 한다는 건 돈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트럼프가 지금 유례 없는 재정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전 세계 자본이 넘쳐나요. 유동성이 넘쳐나요. 우리는 그럼 결국 부동산으로 들어가. 어디로 갔냐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대통령은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진보 정치인 중에서 이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최프쇼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틀어막고 그 돈을 주식시장으로 흐르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 전에 정치인들은 진보 정치인이 나오면 돈은 풀고 부동산 줄이겠다고 하는데 유동성이 어디로 가요? 부동산을 하러 못 막았어요. 그런데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 들어오면 무서울 정도 디테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 그전 진보 정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동산 즉 실물 자산이 떨어진다는 걸 앞으로 향후 30년 동안 떨어진다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된다. 그걸 보수가 먼저 하게 된다. 이광수한테 맡기자. 맞아. 포트폴리오 얘기를 왜 거기서 해요? 그럼 여기서 니체 얘기하면 좋아요.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역할 분담하셔야지. 죄송합니다. 역할 분담하셔.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다주택인 경우에는 어쨌든 취득세 깎아주고 종부세, 그다음에 재산세 깎아줬고 양도세도 다주택 중과에서는 제외해줬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좀 문제가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는 1년 있는데 그 제도 자체가 그 8년이 지났어요.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났어. 근데 일정 기간이 아니고 그것도 무제한으로 뭐 100년이고 1000년이고 또 중과도 안 하고
그럼 그때 샀던 사람은 300채, 500채 막 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거는 양도세 중과 없이 뭐 한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현재는 다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제한 기간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네, 똑같이 그렇게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측 가능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다음 정당한 노력을 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비정상적인 요소는 최대한 발굴을 해놓으면 좋겠어요. 그걸 다 수용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전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죠. 저 안에. 그렇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터부시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벽을 깨는 건데 깨야 돼. 그 벽을 깨는 사람이 사실은 유일하게 대통령밖에 없다는 아. 거죠 지금. 정책의 시장에 실제적으로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공정해야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공정해야죠. 근데 누구는 다주택자 똑같은 다주택자인데 누구는 쉽게 말해서 등록해서 부지런해서 그리고 좀 나쁘게 말하면 약사 빨라서 뭐 강남에 아파트를 가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세금 다 면제받고 있어요. 네. 근데 다주택자는 나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안 했단 말이죠. 근데 누군가는 세금 엄청 나고 저 사람은 뭐야?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불공정하게 그렇긴 하네. 엄청 컸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어떤 인식이 퍼지냐면 네. 야 정책은 따르지 않는 게 좋은 거야. 아. 따르면 나쁘잖아. 이러면서 불공정하다. 그냥 네. 버텨 기다려 이런 불신.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기 전에 네. 왜 맨날 그 일을 하는 공무원들한테서는 얘기가 안 나오냐. 네. 그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들렸어요.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서 그렇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네. 내란이라는 상황을 극복하고 뭔가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느끼잖아요. 네. 대통령은 계속 끊임없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공직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부와 국가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를 계속 고민해. 이 말씀하는 걸 보면 아까 계속 그러잖아요. 정당한 대가가 주어져야 된다. 네. 그리고 한 번씩 그 말씀하시는 국가가 왜 국민한테 이렇게 잔인하냐. 이게 기존에 없었던 패러다임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공직사회 구성원들을 대하는 방식도 저 사람들은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안정되고 저 장래가 보장된 직장을 다니는 사람 이렇게 인식해왔지 저 사람이 우리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우리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인식한 적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될 이유가 없고 그런 공무원들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인 장관들조차도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으면 이 조직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이 사람들을 잘 북돋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잘 케어해가지고 좋은 소리 듣는 거 이게 우선이지. 내가 대통령과 같은 입장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아니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을 대리해서 그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대통령이 저런 지시를 하시기 전에 미리 보고가 다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공무원들이 올리는 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있거든. 윗사람들한테 어필해가지고 좋아 보이는 내용만 들어가지. 근데 그 윗사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를 보니까 그렇지. 국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라봐. 그러면 누구한테 좋은 보고서를 올리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상황이. 지금 실국장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각 부처에 네네. 과장님부터 실국장님들이 예를 들면 임대사업자 관련된 정책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그동안 글을 써온 분들이에요. 아 그렇겠죠. 실국장님들이. 네, 뭐 그렇겠죠. 그럼 그동안에. 그분들이 이걸 가지고 먼저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 그럼 누가 해야 되냐? 그 장차관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밤에도 문자를 보내나 봐요 장관들한테. 맞아요. 네. 이거 기사도 텔레그램. 보내고 기사도 예, 보내고 예, 막 보냅니다. 하시나 봐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장관들이 1시 보기에 좀 시간까지 싫을 거 아니에요. 예.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제가 제 식으로 바꿔오면 선풍기가 안 돌아가는 것은 기계가 고장날 수도 있지만 먼지가 쌓여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먼지를 제거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아 작은 것. 예, 작은 것. 그걸 먼저 해나가야 된다. 그런 것이 발견되면 즉각 내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낸다. 기사도 보낸다. 네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줘라. 실국장들한테. 아. 근데 그렇게 하는 장관이 아직까지는 좀 안 보여요. 그렇죠. 뭐요? 그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국장 범위까지는 가도 되거든요. 이 정치가. 그러니까 작다는 게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작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기계가 안 돌아갈 수 있는 거다 이건.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것. 즉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정확히 촘촘하게 해나가자. 그런 정치를 장차관님들이 지금 빨리 한다면 조금 더 이재명 정부가 속도 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장차관 아직까지 못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다원시스라고 들어보셨죠? 다원시스 대통령이 지적하신 지적했었잖아요. 교토부 네. 이거 사기 아니냐 하셨던 거 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선급금 75%를 받아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늦게 예. 납품하고 막 자기도 건물 짓고. 그걸 지적하시 너무 하셔야 될 말씀이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뻔한 사안을 국토부 장관이 보고하고 먼저 조치하는 게 맞는 거죠. 원래는 대통령이 말씀하기 전에. 그렇지. 어제가 대통령이 말씀했잖아요. 그게 그러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다원시스는 막 이제 난리 났어. 네. 뭐 회장이 사과하고 뭐 출연하겠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다른 데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걸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당연하죠. 네. 현장에서 무슨 말을 얘기를 들었냐면 이 공무원들이 아예 성급금을 안 준대. 성급금 줬다가 문제가 됐으니까 이제는 아예 안 줘. 이제는 안 주고 절차고 예전에 관행이 어찌 됐건 야 이거 줬다가 나중에 성급금 감사 이게 걸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성급금을 안 주니까 그거를 실제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진짜 하도급 업체가 그걸 받아서 임금을 다 줘야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황당해진 거예요. 성급금 절차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짚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안 주는 식으로 얘기하고 아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산 시장은요. 한 건의 거래로 시장이 흔들려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매입 임대가 보수 언론들이 이거 4만 채밖에 안 돼요. 아파트. 뭔 소리야? 4만 채 엄청 많은데. 엄청 큰 건데.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게 자산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종의 10억으로 계속 거래되다가 누군가 15억 원의 허위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다음부터 15억 원부터 출발을 해요. 이게 앵커링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간내림 효과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서는 그 한 건의 거래, 한 건의 불법 행위, 그래서 주가 조작이 나쁜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그런 조작들이, 그런 탈법과 그런 나쁜 짓들이 그냥 용인되어 일상화돼 왔다고요. 있어. 와, 그래. 근데 이걸 잡겠다는 게 최강욱 의원님 말씀처럼 이건 문재인 정부 때부터 논의된 거예요. 왜 안 했어? 왜 안 됐을까요? 왜 안 했어? 얘기해. 또 표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나쁜 놈들 잡는 법도 잘 통과 안 됐다고요. 그때마다 맨날 하는 얘기가 이제 언론이나 무슨 관료들 통해갖고 나오는 얘기가 부동산 시장에 충격파를 줘서 냉각된다. 그러니까. 거래 위축된다. 아. 그래서 부동산 시장 표 떨어진다. 맨날 이 얘기만 하고 있던 거예요. 이번에도 또 대통령이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마지못해 또 측면이 있어요. 마지못해라도 하라 그래. 좋죠. 네. 근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언제 이렇게 맨날 혼자 합니까? 국토의원들, 국토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상임위 상임위. 중에서 국토위원회 민주당 위원들만 조사를 했어요. 네. 보유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봤어. 찬성이 0명입니다. 0명.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런 겁니다. 자, 양도세 중과 때문에 다주택자가 예를 들어서 집을 팔 수도 있다. 근데 5월 지나면 안 팔 건데 매물 잠길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명확하게 이렇게 했어요. 집이 갖고 있는 게 더 부담될 수도 있는데 합니다. 그 얘기 보유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유세에 대한 지지율도 올라가면 이제 따라가겠죠. 그때 하지. 그 대신 그때가 오면 더 열심히 하시라. 그렇지. 더 열심히. 다음의 카드는 보유세가 돼야 됩니다. 네. 대통령이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정치적 유불리에 벗어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가능하다.